다들 안녕하세요. 프로토 91회차 토신 정보방 환급 인증합니다. 당첨금은 세후 금액인 거 알고 계시죠? 다들 아시겠지만 한 경기 취소되어 당첨금이 반토막 났지만 그래도 당첨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 경기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금일 첫 번째 경기 에버턴 대 토트넘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에버튼은 팰리스 원정에서 승점 한 점을 챙겼지만 강등권인 18위로 추락했다. 최전방에 나선 칼버트르인을 비롯해 교체로 들어온 베투 등이 수차례 기회를 맞이했지만 해결하지 못했다. 오나나가 결장했고 개의 공백이 있는 중원이 점유율 경합을 이기지 못한 점도 아쉬웠다. 무엇보다 최근 3경기 연속 골을 기록하지 못했기에 원하는 순위로 올라서지 못했다. 토트넘은 주중 경기에서 브렌트포드를 잡고 리그 4위로 올라섰다. 선두를 유지하다 순위가 수직 하강했는데 최근 3경기에서 2승 1무를 기록하며 올라왔다. 손흥민을 대신해 팀 공격을 지탱하는 히샬리송을 비롯해 브레넌 존슨이 골을 터뜨렸고 메디슨도 부상에서 돌아왔다. 세네갈의 탈락으로 팀으로 돌아올 사려도 교체 멤버로 나설 가능성이 있다. 토트넘의 승리를 본다. 에버튼은 최근 중원의 지원 부족 속에 최전방 공격수들이 좋은 위치에서 볼을 점유하지 못하고 있다. 또 가너와 맥네일 등으로는 벤탄쿠르와 메디슨의 중원 침투를 저지하기 어렵다. 히샬리송과 쿨루셉스키가 경기 내내 공격적으로 기회를 노릴 토트넘이 원정승을 챙길 수 있다. 금일 두 번째 경기 발렌시아 대 알메리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발렌시아는 지난 라운드에서 아틀레티코에 패했다. 4연승에 성공하는 등 최근 분위기가 매우 좋았는데 3위 팀 원정은 쉽지 않았다. 그래도 페페로와 길라몬 등 중앙 미드필더 조합이 공수의 연결고리 역할을 잘해주고 있고 가야와 폴퀴에 등이 측면 돌파로 최전방의 기회를 제공 중이다. 야렘척이 벤치에서 조커 역할을 하며 벤치 화력도 좋아졌다. 알메리아는 그나마 해볼만한 알라베스 상대로도 홈에서 완패했다. 시즌 중반이 지나가는 시점에 타 리그에서도 강등 유력팀들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현 시점 유럽에서 가장 유력한 강등 후보다. 22라운드까지 단 1승도 챙기지 못하며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발렌시아의 승리를 본다. 비아레알과 빌바오 등 라이벌 팀들 상대로도 홈에서 승리하며 연승 중인데 최하위 팀 상대로는 경기 내내 압도할 수 있다. 알메리아가 최하위 팀이기에 수비적인 운영을 하기 어려운 점도 감안해야 한다. 페페로가 중원을 장악하며 전방으로 기회를 내줄 것이고 두로와 야렘척이 해결할 발렌시아가 승리할 것이다. 금일 세 번째 경기 엠폴리 대 제노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엠폴리는 지난 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리그 선두였던 유벤투스에 패하지 않았다. 원정에서 나선 경기였기에 고전이 예상됐는데 그라시와 주르코프스키 등 중앙 미드필더들이 경기의 주도권을 넘겨주지 않았고 이태리가 주목하는 발단지의 골도 있었다. 강등권에 처져있긴 하지만 최근 두 경기에서 승점 4점을 따내며 중위권 도약을 노리고 있다. 제노아는 살레르티나타와 레체를 연파하며 강등권과 확실하게 차이를 벌렸다. 레체전에서는 상대의 거친 공세에 고전했지만 이태리 국대 공격수인 레테기의 골 외에도 교체로 피치를 밟은 에쿠반이 중요한 골을 터뜨렸다. 바니와 바스케스 등이 버티는 수비는 강력한데 마무리에 고전했던 이번 시즌인데 무패를 달리며 반등했다. 접전을 본다. 중원의 경기력 향상과 함께 엠폴리의 최근 흐름이 좋아진 건 사실이다. 그러나 제노아는 마리노브스키와 소스비 등 엠폴리의 중원에 밀리지 않는 위력적인 중원 듀오를 보유했다. 상대의 공세를 어느 정도 막아낼 수 있고 수비로 분위기를 내주지 않을 제노아가 승점 한 점을 챙길 것이다. 금일 네 번째 경기 우디네세 대 AC 몬차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우디네세는 볼로냐를 홈에서 완파하며 분위기를 타는 것으로 보였지만 그 이후 나선 4경기에서 승점 한 점 추가해 그쳤다. 아탈란타와 밀란, 라치오 등 우승 경쟁팀들을 만난 것도 사실이지만 그래도 분위기를 이어가지 못했다. 단, 홈에서는 꾸준히 골을 뽑아내는 것은 물론이고 경기력도 나쁘지 않기에 연패 탈출을 노린다. 페레이라와 왈라스 등 중앙 미드필더들이 적극적으로 라인을 올려 공격에 임할 것이다. 몬차는 콜파니의 결승골이 터지며 사수올로에 승리했다. 중원을 두텁게 하고 점유율을 가져가는데 집중한 사수올로 상대로 고전한 건 사실이지만 콜파니가 많지 않은 기회를 살렸다. 그러나 그 경기 이전 연패를 당하는 등 분위기가 좋지 않았고 특히 원정에서 부진하기에 이번 우디네세 원정에서는 무리하지
않고 경기를 운영할 것이다. 접전을 본다. 우디네세는 베투의 이적과 데울로페우의 장기 이탈로 이내 생긴 공격진의 부진이 컸지만 루카가 주전 스트라이커로 자리를 잡으며 어느 정도 문제를 해결했다. 그러나 수비 보호가 좋은 베테랑 미드필더인 페니사가 수비 라인을 경기 내내 보호할 원정팀 상대로 쉽게 골문을 열긴 어렵다. 몬차가 안정적으로 경기를 운영하며 차선의 결과인 승점 한 점을 챙길 것이다. 금일 5번째 경기 바이에른 뮌헨 대 메넨글라트바흐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뮌헨은 브레멘의 충격적인 패배를 당하며 레버쿠젠 추격에 브레이크가 걸렸었다. 그러나 우니온과 아우크스를 연파하며 다시 반격의 기회를 잡았다. 비록 우파메카노와 코망 등이 최근 부상을 당하며 선수단 전력 누수가 있긴 하지만 케인이 건재하고 다이어와 마티스 텔 등이 공백을 메울 수 있다. 레버쿠젠이 지난 라운드에서 승점 한 점 추가에 그치며 다시 기회가 왔기에 이 경기 승리를 통해 간격을 좁히려 할 것이다. 글라드바흐는 지난 라운드 원정에서 대열을 낚았다. 무패를 달리며 리그 선두를 질주하는 레버쿠젠 상대로 승리는 아니지만 승리 같은 승점 한 점을 챙겼다. 엘베디와 프리드리히, 스켈리 등의 백스리를 가동하며 상대의 공세를 90분 내내 막아낸 점이 인상적이었다. 리츠에게 주전 볼란치 자리를 내줬던 웨하우스가 선발로 나서 경기 운영을 잘 한 점도 인상적이었다. 뮌헨의 승리를 본다. 원정팀은 웨하우스가 코네와 함께 중원에 나서 홈팀의 공세를 막아내려 할 것이다. 그러나 고레츠카와 파블로비치 등 공수 밸런스가 빼어난 뮌헨의 볼란치진을 상대로 원하는 경기 운영을 하긴 쉽지 않아 보인다. 케인이 언제든 해결할 수 있고 무시알라와 뮬러, 사내의 이선 지원이 있을 뮌헨이 승리할 것이다. 금일 6번째 경기 프라이부르크 대 슈투트가르트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프라이부르크는 지난 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브레멘에 패했다. 이태리 국대 윙어인 그리포의 골이 나오긴 했지만 원정의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하고 승점 추가에 실패했다. 그로 인해 다음 시즌 챔스로 갈 수 있는 상위권과의 승점 차가 벌어졌기에 이번 홈경기에서 반드시 승리가 필요하다. 그레고리치와 그리포, 펠러와 살라이 등 해결할 수 있는 공격수들이 모두 피치를 밟으며 공격적으로 경기에 임할 것이다. 슈투트는 지난 라운드 경기에서 난적인 라이프치히를 제압했다. 후반기 리그 재개 이후 연패를 당하며 상위권의 추격을 허용했었는데 막강 화력이 불을 뿜었다. 새로 기라시의 네이션스컵 차출로 인해 원톱으로 나서는 운다브가 해트트릭을 기록했고 밀로와 르월링 등 이선 공격수들도 골맛을 봤다. 접전을 본다. 슈투트가 추격자 상대로 승점을 따내야 하기에 수비 라인에 중점을 두고 경기를 운영할 것이다. 이 경기에는 직전 경기를 징계로 빠진 카라조도 돌아오기에 더 안정적으로 중원을 가동할 수 있고 프라이부르크의 중원 공세를 저지할 것이다. 경기 내내 일진일퇴의 공방이 펼쳐질 경기로 승점을 나눠 가질 것이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